작년 8월 2일 해병대 수사단은 당시 이종섭 국방부 장관의 지시를 어기고 최상병 사건을 경북경찰청에 넘깁니다. 그러자 반나절 만에 국방부 검찰단이 나서 수사 기록을 경찰에서 다시 찾아갑니다. 당시 관계자들의 통화 내역을 광범위하게 분석해온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가 국방부 유재은 법무관리관에게 한 휴대전화 번호로 여러 차례 전화가 걸려온 내역을 확보했습니다. 휴대전화 가입자는 이시원 공직기강 비서관, 경찰 파견 행정관이 국가수사본부 간부에게 전화했고 이 간부가 다시 경북경찰청 고위 간부에게 전화해 사건 이첩에 대해 전화 갈 거라고 전했는데 바로 같은 날 상관인 공직기강 비서관은 국방부 참모와 통화한 내역이 나온 겁니다. 검사 출신인 이시원 공직기강 비서관은 폐지된 민정수석 일부 역할을 넘겨받아 대통령을 보좌해온 핵심 참모로 꼽힙니다. 유 법무관리관은 공수처 조사에서 이시원 비서관과 통화한 적은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무슨 내용인지 기억 안 난다. 해병대 사건 관련 내용일 수도 아닐 수도 있다며 그 사람한테 물어보라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수처는 수사 기록을 회수한 그날 과정마다 대통령실 인사들이 등장한 사실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공직기강 비서관실 행정관이 경찰 쪽에 전화해 사건 회수를 미리 조율한 사실을 확인하고 상관인 이시원 공직기강 비서관이 유재은 법무관리관과 통화한 내역도 확보했습니다. MBC는 이시원 비서관에게 유재은 법무관리관과 해병대 사건 회수 관련 통화를 했는지 물었지만 이 비서관은 답하지 않았습니다. 사건 기록을 회수한 뒤 범죄 혐의자를 당초 8명에서 2명으로 줄인 재검토 결과를 내놓은 경위를 파악하는 게 조사의 핵심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박솔립입니다. 이 동네 중심과 골목 사이사이를 연결하는 길은 22년 동안 한 명이 갖고 있었습니다. 총 면적은 약 1,800제곱미터, 550평 정도 됩니다. 부동산 업체 9곳과 개인 1명이 이 도로를 평당 약 300만 원에 사들입니다. 이후 석 달간 지분을 잘게 쪼개 130명에게 약 4배 비싸게 팔아치웠습니다. 285세대가 거주하는 이 작은 모아주택 지역에 갑자기 골목길 소유자가 130명 늘어난 겁니다. 너무 잘게 쪼개 개발이 된다 해도 아파트 입주 권리를 받을 수도 없습니다. 겨우만한 투자자들은 업체로부터 모아주택 예정지라며 땅을 소개받았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업체 홍보대로라면 공시지가의 약 9배까지 오를 수 있다는 이야기지만 전문가들은 고개를 갸우뚱합니다. 기획부동산들이 보면 팔기 좋은 물건을 만드는 사람들이에요. 딱 쪼개가지고 이제 한 3천만 원, 4천만 원 그 정도로 딱 만들어줘요. 더 이상 이제 금액이 커지면 이제 팔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한편 서울시가 전수조사를 벌였음에도 드러나지 않은 모아타운 골목길 쪼개기 거래가 자치구 8곳에서 더 있었다는 어제 MBC 보도에 대해 서울시는 오늘 부동산 업체들의 위법 사항이 발견되면 고발 등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공매로 나온 도로를 지자체가 우선 확보하는 방안도 제안합니다. 하지만 지자체의 도로 매입이 오히려 투기 심리를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어 섣불리 결정하긴 어려운 문제입니다. 서울시는 투기 의심 지역은 모아타운 대상지에서 제외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지성입니다. 지난달 1일 효정 씨는 자취방에서 전 남자친구에게 맞고 있었습니다.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침입했습니다. 너무 맞아 병원에 실려갔고 가해자는 그 방에서 잠을 잤습니다. 만신창이가 된 효정 씨, 결국 열흘 뒤 숨졌습니다. 사기는 2년 내내 집착했습니다. 대학교에 따라 지나겠고 아르바이트 장소에선 항상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효정 씨 사망 뒤 체포됐지만 9시간 만에 풀려났습니다. 가해자는 주변인들에게 이제 더 좋은 여자 만날 것이라고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스토킹 범죄자의 전형적인 패턴이라고 말했습니다. 상대를 소유물로 여기기 때문에 대상이 사라지면 또 다른 대상을 찾아 나서면 그뿐인 겁니다. 신고하고 연락 끊고 빌어봐도 벗어날 수 없었던 스토킹. 효정 씨는 숨지고서야 자유로워졌습니다. 숨지고서야 스토킹에서 벗어날 수 있는 상황.
이 둘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SNS가 보편화되면서 마음먹으면 누구나 개인정보를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휴대전화 위치 추적과 정보 공유도 쉽게 가능합니다. 수법은 진화하는데 2021년 만든 스토킹 처벌법은 따라가지 못합니다. 신고해도 소용없고 감옥에 가서도 협박은 이어집니다. 출소 뒤에 다시 스토킹해도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절대 못 벗어나요. 그게 현실적으로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중대 범죄로 인식하고 위험 신호가 보이면 과감히 개입해야 한다는 게 피해자들의 요청입니다. JTBC 배승주입니다. 만 5천여 제곱미터 녹지에 18홀 규모인 파크 골프장과 주차장까지 들어서 있습니다. 하지만 이곳은 국가 소유 땅으로 현행법상 체육시설이 들어설 수 없는 완충 녹지, 2019년 초 만들어져 창원시 파크골프협회 소속 1,800여 명이 주로 사용하는 곳입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국유지에 체육시설을 지을 수 있도록 자연녹지로 도시계획 변경 등 관련 절차가 없었다는 겁니다. 국유지 관리기관인 한국도로공사는 이들에게 5년 동안 변상금을 부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유지 무단 점유자가 단체나 개인이 아닌 특정할 수 없는 여러 사람이어서 부과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었습니다. 취재진이 확보한 기록에는 구장 조성을 결정한 시기부터 구체적인 착공 시기, 공사비 기부 내역까지 상세히 나옵니다. 시민 누구나가 아닌 특정 단체가 독점해온 이 시설에 창원시는 어떤 조치를 했을까? 창원시는 2021년 4월과 다음해 3월 두 차례에 걸쳐 이 구장에 천연잔디를 사줬습니다. 지역구 국회의원의 역할도 논란입니다. 창원시 파크골프협회 측은 애초 한국도로공사와 협의를 거쳐 파크골프장을 만들었다는 입장입니다. 이 과정에서 지역구 윤한홍 국회의원이 완충녹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줬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처음부터 국유지에 체육시설을 지을 수 있도록 완충녹지를 자연녹지로 변경하는 등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인지는 의문입니다. 창원시와 도로공사는 뒤늦게 국유지에 체육시설을 지을 수 있도록 도시계획 변경 절차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진석입니다. 이번 총선에선 공직자들의 빈자리를 채우는 재보궐선거도 같이 치러집니다. 56. 지난 2012년부터 이번 선거까지 경남의 재보궐선거 횟수입니다. 투표소 설치와 관리, 개표 비용은 당연하고요. 여기에 후보자와 정당 득표율에 따라 선거운동 비용까지 돌려주는데 이 비용까지 모두 우리 세금입니다.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재보궐선거에 62억 6천여만 원의 혈세가 투입됐습니다. 그럼 재보궐선거 이유가 뭔지 분석해봤습니다. 박일호 전 밀양시장처럼 사직이 22명으로 가장 많았고 당선 무효 13명, 사망이 12명, 피선거권 상실 9명 순이었습니다. 현행법상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 재보궐선거 경비는 모두 해당 지자체의 예비비, 세금으로 부담합니다. 당시에도 세금 낭비라는 지적과 함께 관련법 개정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이후 관련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습니다. 사퇴나 당선 무효와 같이 본인 사유로 재보선을 하는 경우 남은 임기에 비례 보전받은 기탁금과 선거 비용을 반환토록 하고 미반환할 경우 공직선거에서 후보자 등록을 제한하자는 내용입니다. 이 개정안 4년 가까이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일각에선 금전적 책임을 묻는 방식은 실효성이 떨어져 정치적인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여러 차례 지적에도 출마를 이유로 한 선출직 공직자들의 중도 사퇴에 여전히 책임을 물을 수는 없습니다. MBC 뉴스 이재경입니다.